진보 정당들의 어떤 집권을 위한 교두보 전략, 이게 투트랙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거다. 그걸 좀 알아달라, 이런 건가요? 예컨대 진보 정당들도 언젠간 집권을 해야 됐는데 집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들어와서 파일을 키워라, 이런 메시지가 담긴 거죠. 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안 하려고 그럴까? 의심? 아니, 있을 수 있죠. 소멸될 것 같은 그런 거.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일정 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린의당이 이제 해소돼간 과정을 생각해보면, 결국 이렇게 말려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그걸 이제 봤으니까, 이제 우려를 하시는 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열린의당 때와 지금이 그러니까 많이 발전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그 후에 열린의당 창당 후에 그 촛불이 2번 있었고요. 탄핵 반대시에 이제 소고기가 있었고, 그 후에 노 대통령의 서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소고기 촛불 같은 경우에 수십만이 몇 달간 촛불을 들었잖아요. 근데 물론 30개월 이상은 막긴 막았지만 그게 이제 번졌잖아요. 4대강 한반도 그때는 운하였죠.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얘기가. 그러니까 그 길거리 토론회, 이제 시위 막판에 가면 길거리 토론회가 벌어지는데, 결론은 어쩔 수 없다. 대의제도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다. 그리고 국회 3분의 1을 갖고 있다. 뭘 어쩌냐. 방법은 결국 시민이 정당을 강화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 선거에 참여하자. 이런 얘기들이 결국 결론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486이 됐는데, 486이 우리 사회에서 그 변화에 늘 주요 동력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자면 80년대에 유일하게 현대사를 집단 학습한 세대란 말이에요. 저는 기가 막혀요, 솔직히.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국민들에게 자기 현대사를 안 가르치나. 세계 유일한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 국민의 정부가 처음 이제 현대사를 독립시켰고, 뭐 참여정부가 좀 늘려보려다가 다시 지금 뒤집어졌는데, 386이 그렇듯이 소고기 촛불에 참여했던 시민들 경우도 몇 달 동안 집단 학습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 대통령의 서거가 그야말로 그 국민 여러분께 정서적인 충격, 그러니까 존재를 흔들어버린 총체적인 충격이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뭐 지식인이, 역사학자가 한 100명이 집단으로 모여서 평생을 바쳐서 대국민 어떤 캠페인을 벌린다 쳐요. 그래도 안 될 깨달음의 경지가 한순간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남긴 말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촛불이 경험했던 그대로를 똑같이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정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제도의 민주화 이후 정당 민주화, 이것이 정당이 결국 국민을 동원 대상 또는 탄압 대상, 동원 대상, 이렇게까지 왔었던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원래 대민주주의 제도라는 것, 정당이라는 것은 시민혁명을 거쳐서 시민이 쟁취해낸 제도이고, 그 제도를 운영하려고 정당을 만들었던 거니까 원래 정당은 시민의 것이거든요. 시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돼야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한다는 게 더 가자는 그건데, 이제 우리 시민은 그거를 충분히 학습을 했다는 거죠. 이미. 혁명은 못 해봤지만, 혁명은 없었지만, 할 수 있는 때가 됐으니까, 이 밀라는 시민혁명을 하자는 얘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 그러니까 연합정당이라는 것이 예전에 뭐 평민연이 들어갔었고, 뭐 신민주연합이 들어갔었고, 꼬마민주당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김대중 총재가 늘 지분 50%씩 주면서 합당 이러면서 이제 변해갔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수혈된 그분들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간의 과정을 보면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특히 마지막에 이제 열린우리당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시민이 이런 특별한 사건, 이거 역사에 있을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거냐. 이 사건이 있는 지금 이 기회를 잡아서 믿고 가자. 지금 시도 안 하면 언제 할 거냐. 그런 생각인 거죠. 이를테면 21세기판 새로운 시민혁명에 정치권이 참여를 해라 이렇게 독려를 한 메시지로 들리는데요. 예컨대 야권 단일 정당 운동의 어떤 핵심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얼만큼 양보할 것이냐. 특히 지방선거보다 총선은 더 연합하기 어려운 자리가 어려운 없어요. 게 아니라 안 돼요. 안 되니까 야권 단일 정당을 하자는 거예요. 6.2 선거도 안 됐는데 네. 층위가 4개나 있었는데 후보에 기초광역 의원들, 단체장들 위해서 주고받기가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안 됐는데 중앙에서 합의는 깨졌는데 딱 한 자리 놓고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좀 움직임은 보여요. 근데 이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관악을 선거사무소를 내고 사실 그거는 민주당이 양보하라는 메시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권 단일 정당 운동을 하는 밀란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근데 민주당이 어느 정도 어떻게 양보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아니, 지금은 양보가 아니고요. 그냥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라는 거예요. 연합정당 안에 시민이 주인인 정당 구조를 만들어서 선택권을 당원과 시민, 선택을, 후보의 선택을 시민과 당원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양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힘 대 힘으로 붙어서 지역을 쪼개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를테면 이정희 의원께서 가셨는데 거기 민주당 현역 의원인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거를 그분 보고 너 양보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한국에. 김대중 총재가 계실 때도 쉽지 않았던 일인데. 그러니까 같은 지붕 안에 모이기 전에는 지역구를 쪼개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 방법은 얘긴 들었어요. 종이정당 방법이 있대요. 다 탈당해서 후보들이 종이정당을 만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를 한 다음에 통과된 사람이 다시 입당해서 그 당으로 출마하는 거래요. 그 방법. 아니면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여론조사 방법이 최선의 후보를 뽑는 방법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건 지난 보선에서 보여줬고 최선의 후보를 뽑아도 그 탈락한 정당이 매일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다. 그것도 지난 6.2 선거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리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불리함이 있지만 그래도 되면 좋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보 대통합이 잘 돼서 민주당하고 당대당으로 유리창이 깨지든 턱주가리가 나가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한나라당과 1:1 구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승산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 야권 단일 정당 운동은 최선의 방안을 얘기하는 거지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하진 않겠어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불리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께서 워낙에 헛발질을 많이 하시니까 뭘 받아서 잘 되면 좋긴 좋겠어요. 근데 그때 남는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 세력을 민주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정당화를 해보지 못한다. 물론 진보 대통합을 하는 그분들이 이를테면 민주당의 지역적 한계 외부의 다른 지역을 어느 정도 대의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민주당의 비민주성은 그냥 남는 거거든요. 지금 당원이 네. 국회의원 후보를 뽑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대의원도 못 뽑아요. 그러니까 대표와 조직 강화 특위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뱅글뱅글 돌아요.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정당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 6월 항쟁 왜 했냐고요. 6월 항쟁까지 십수년 동안 또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왜 그렇게 죽었으며 왜 이렇게 두들겨 맞았냐는 거예요. 왜 이런 사태를 방치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망각한 거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가 아니 6월 항쟁 후에 예를 들면 김대중이라는 정치인 내 민주성을 믿어서 위탁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나른해진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민주주의는 원래 되고 있으니까 뭐 대련이 뭐 그런 거지 가만있어 봐. 근데 뭐 선거제도도 다 민주적이잖아. 그렇게 하고 잊어먹은 거 원칙을. 그러니까 잊었던 원칙을 다시 살려서 원칙대로 가자는 거예요. 원리,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존중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 지금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묻는 분들, 가능하냐라고 네.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께 그러는 거죠. 그럼 유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했냐? 그때 정말 박 대통령 건강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20년은 갈 거라고.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 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왜 가능하냐고 왜 묻냐고. 이거 묻지 말고 예. 되게 하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 민주적인 정당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만나자라는 것을 하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난 거부한다는 게 있어요. 지금의 당헌 당규를 지키는 민주당을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민주당 여러분, 민주당이 민주정당 맞나요? 민주진영을 대의하고 싶으신가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하셨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부인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민주주의 하십시오.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계속 수세로 몰릴 거예요. 끝까지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 선거 때 우당탕 내가 제일 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만약에 안 듣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 민주당원과 대의원 정당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호소를 드리는 거죠. 지난 전당대회 전에 대의원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야권이 통합되었을 때 75%거든요. 얼마 전에 사회디자인연구소에선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 단일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2012년 4월 총선에서 55대 30, 12월 대선에서 52대 31로 야권 단일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그럼 야권 단일 정당을 만들어내는 방법 1. 민주당 중심 26%, 그 다음에 민주당과 타 4당 5대5, 그 다음에 모든 정당 1대1대1. 이건 말도 안 되죠. 네 번째 해쳐모요. 이게 네 가지를 물었는데 맨 앞에 26%, 나머지 다는 결국 민주당이 털고 나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74%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나 민주당 대의원들께서나 똑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아니, 똑같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의원분들은 민주당 중심을 생각하시는 게 강하겠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74%가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55대 30이라고 대답하시겠냐고요. 선거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기껏 5%? 3%? 이렇게 차이 날 텐데 왜 지금 말씀은 25%씩이나 압도적으로 야권 정당을 지지한다고 말씀하시냐면 74%가 민주당이 털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민주당이 그걸 쉽게 하겠어? 안 할 거니까 한다면 와 대단한 일이야. 압도적으로 밀어줄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이 그걸 그러니까 하셔야 된다. 검토 좀 해봐 주십사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소위 빅3라고 불렀는데 참 민망한 표현입니다만은 거기서 손학규 후보가 1위를 했죠. 네. 4위가 이인영 씨였단 말이에요. 두 분 다 비호남이잖아요. 그 대의원들 말씀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략적 선택 하셨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략적 선택을 왜 해야 되느냐. 그건 국민 여론조사 없이 했거든요. 전당대회는. 그러니까 당원 여론조사, 대의원 투표였단 말이죠. 네. 그럼 당원이나 대의원이나 민주당이 지역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을 했죠. 그러면은 이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냐 이거예요. 뭐가 달라지느냐. 지역적 한계를 털고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더더군다나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의 오랜 염원인 전국정당화 이거를 이루는 감동을 드리면 그러면 55대 30으로 지지하겠다는데 이걸 안 해. 그걸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할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를테면 민주당 안에 계신 지도자분들도 저는 그 생각을 한 번 더 해봐 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선거는 감동이지 않습니까? 뭐 공중전이고 확 바람 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김대중 노무현은 삶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감동은 희생을 할 때 오는 거잖아요. 늘 내 이익을 주판을 튕겨서 내 이익만 챙긴 사람은 감동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선거, 총선까지 1년 반, 대선까지 2년이 남았는데 이 동안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민주진보 진영 국민들에게. 야권 단일 정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 꿈을 꾸신 분들이 큰 꿈을 꾸시려면 큰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다. 가장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배우 문성근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주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 지금 아주 그 심각한 시민 정치 운동을 하고 있죠.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력한 정치인 없이 평시에 시민들은 아직 선거 일정을 잘 인식을 모르고 계시고 이 상태에서 이 불리함을 안고 시작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방법이 일종의 삼보일보 형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향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등골이 서늘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를테면 2002년 이후에 참여정부 시절에 제가 직업을 바꾸지 않은 거는 뭐 약속이 있었고요. 개인사가 관계된 일이라서 그렇게 한 거고 그게 연장해서 노 대통령 서거 1주기까지도 전혀 아무런 발언이나 뭘 하지 않으면서 살았죠. 근데 이제 그 1주기를 지나면서 노 대통령의 유서가 다시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봉화에서 5월 23일 날 연합통신에 보도된 유서를 제가 제일 먼저 읽어드렸거든요. 거기 모이신 분들께. 근데 모든 문장이 구구절절하지만 마지막에 집 가까운데 작은 비석 하나 세워라. 오랜 생각이다. 그 말이 늘 남아 있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그때 딱 읽자마자 느낌은 뭐였냐면 이 나라가 얼마나 싫었으면 국립묘지를 거부하시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오랜 생각이다는 혹시 그래도 분묘를 할까봐 국립묘지 모시고 비석만 하나 또 할까봐 오랜 생각이다라고 못까지 박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김대중 선생님 마지막 뵌 게 이제 2009년 3월에 문 목사 방북 20년 행사를 위한 동영상을
따라갔을 때 하신 말씀이 그 3대 위기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계가 있으니 자네 열심히 싸우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고만 유언이 된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가을에, 늦가을에 봉화 가서 뵀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그때 말씀은 내가 왜 봉화에 내려올 생각을 했겠느냐. 그거는, 내가 여기 내려와 살면 열린우리당이 전국 정당화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려왔다. 근데, 붕괴돼서 허망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기 창원 행사를 하면서, 김두관 얼굴 보면서, 김두관 후보죠. 내가 경칭을 빼서 죄송합니다. 비 맞으면서, 그 양반은 화도 안 내거든요. 화내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 웃어요. 그때 이제 노고를 5분 동안 이제 회고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어봤죠, 사실 김두관 후보한테. 몇 번 떨어졌냐고.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7번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노 후보는 4번 떨어지셨죠. 그 준비해간 원고를 지우고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노무현 지역 대결 구도에 자기 이마 진이기며 싸우다 결국 자기 머리 깨져 세상 떠났습니다. 여기 김두관 후보, 그 노무현의 삶이 옳았다고 그의 뒤를 이어서 또 이 지역 대결 구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 7번 떨어졌고 노무현 후보 4번 떨어졌습니다. 노무현 한 사람의 목숨으로 부족합니까? 그러면 뭐 김두관도 죽이시죠. 또 떨어뜨리면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중들이 이제 아니라고 이번에는 당선된다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거였어요. 아, 이 유서는 난 죽어서도 지역 대결 구도를 완화하는데 극복하는데 기여하겠다 라는 뜻이었다. 특히 오랜 생각이다가 분묘할까봐 못 박은 게 아니라 나 정말 오래 생각했다. 거기 내려가기로 결심하셨을 때 그렇게 일찍 세상 떠날 거는 생각 안 하셨겠지만 언젠가 내가 죽더라도 죽으면 그냥 여기 묻히는 게 결국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1, 2년에 또는 5년, 10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71년부터 골맞다면 40년 된 일이고 그러면 이게 완화되려면 적어도 반 이상 사실 이런 건 한 배 반 이렇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그 기한을 생각한다. 그 세월이 생각해 본다면 당신이 세상 떠난 다음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몸을 던졌는데 넌 뭐 하고 있니?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일인 거죠. 근데 제가 뭐 직업을 정치로 바꿀 거냐 등등은 별로 관심도 없고요, 지금.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대선 후보를 걱정하고 그러시던데, 대선 후보도 관심 없습니다. 누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틀이 모양인데, 지금. 그러니까 틀을 제대로 짜서 이 안에서 2002년보다 더 길게, 더 오픈돼가지고, 전국을 16개 권역하지 말고, 그럼 한 32개든 더 쪼개가지고, 네. 계속 하는 거예요. 시민하고 오픈 프라임 한 시민 당원 대상으로. 그걸 한 6개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느 누구가 안 되겠냐고요. 그냥 노보 3%였고, 오바마는 그런 거 관심이 없고요. 그냥 이게 틀거리가 돼서, 지금 이때 전국 정당이 제일 간절해요, 사실은 저는요. 그게 김대중 선생이 최대 피해자예요, 그 지역 감정. 네. 이걸 극복하려고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은 정치 인생을 다 거기다 건 사람이고. 그래서 그 두 분이 돌아가셔서 지역 대결 구도가 이만큼 완화돼서 6.2 선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잡아서
지역대도를 넘는 민주정당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의 뭐 책무기도 하고 역사를 사는 책무기도 하고 그냥 인간적인 도리고. 근데 그것보다 더 그런 거는 지금 안 하면 언제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서거의 충격을 국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거든요. 아직은. 근데 이건 세월이 가면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점 6.2 선거 같은 선거 결과가 앞으로 또 반복될 거라고 예상한다면 그거는 착각이죠. 딱 서거 일주기에 치러진 선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 할 수는 없다. 해야 된다. 야권 단일 정당 운동을 이제 본격화하기 전,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소위 2012년 총대선을 위한 전략 논의가 진보 진영 내부에서 꾸준히 있어 왔어요. 이를테면 뭐 빅텐트론이랄까, 비민주 진보 대통합 정당론이랄까, 뭐 선생님 하시는 이제 야권 단일 정당론이랄까, 뭐 이러면서 이제 진보의 집권 플랜을 이제 그 구체화해야 되는 논의가 이제 막 급속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에 저희 오연호 대표하고 조국 서울대 교수가 대담한 내용이 책으로 묶여서 나왔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한 가지 아이디어가 이를테면 이제 내각을 시민들이 구성을 해보는 놀이인 거예요. 그래서 드림팀을 짜보자. 그래서 예컨대 3배수 정도로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은 아무개, 뭐 국무총리는 아무개, 예컨대 뭐 복지부 장관은 아무개,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게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그건 현실 정치인도 뽑힐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시민사회 쪽만? 아니죠. 그러니까 현실 정치인도 모든 사람에게 이제 거기에 이제 예컨대 만약에 뭐 뭐랄까 법무부 장관에는 박원순 변호사가 좋겠다. 뭐 이렇게 시민들이 추천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문화부 장관에는 문성근 배우가 좋겠다. 이렇게 추천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예? 대통령엔 장윤선 뭐 이렇게. 네, 좋습니다. 여성 대통령. 예. 네,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런 놀이를 하자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밀란 운동에서도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전체 사람을 모았고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콘서트가 이제 열리는 거고, 이 콘서트를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종의 이제 분회, 지회들이 이제 쭉 생겨나고 그 지역별 모임은 생기겠지만 큰 틀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게 또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좀 요런 거에 대한 좀 그 책은 아직 못 읽어보셨을 것 같고, 네. 요런 게 어떤 아이디어일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밀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사업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거 제안서 공개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모의 국회 놀이 같은. 그다음에 이제 정책을 생활정치권역에서 생활정치에서 꼭 필요한 제안하고 싶은 정책들 이런 걸 제안을 해서 그것을 전문가 그룹이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 예산이나 뭐 이런 걸 조정해가면서 생성해서 그걸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자, 채택하라, 뭐 이런 그런 놀이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출발하는 동안 이제 그걸 다 이렇게 실천할 만한 아직 능력이 없었던 거죠. 이제 지금 뭐 조국 교수 얘기하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었으니까 어떻게 보자면 그쪽은 지식인이나 이제 시민사회 중심의 발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는 밀란을 시민은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은 의회를 구성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같이 놀이를 하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우리 경우도 이제 11월 우금치 이후에 그 정책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논의를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어떻게 보자면 틀거리를 짜겠다는 운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기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민주정부 10년이 IMF의 강요로 해고의 자유를 수용한 채
금융 주식시장의 개방을 받아들인 채 멍해를 지고 출발한 정권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국민들께서는 고속 성장에 대한 환상을 여전히 갖고 계신 이 큰 두 개 멍해였을 텐데 그 상태에서 조선일보의 저주가 맥힌 거죠. 그러니까 경제 망쳤다, 살리겠다, 줄푸세다, 뭐 대북 퍼주기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랬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비정규직이 850만의 양극화 벌어지면서 삶이 팍팍했기 때문에 선택 그 원인은 조선일보가 계속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었던 걸 잘 모르는, 그러니까 우선 내 삶이 팍팍하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민주정부 10년 모델이냐 박정희 대통령의 고속선쟁 모델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박정희를 선택한 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잖아요.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건 정말 터무니없다. 이걸 인식하신 게 이제 복지화두로 옮겨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운영했던 세력들이 거기를 반성을 하고 왜 서민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는지 우리가 충분히 뭘 못했는지를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 이제 선택을 해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여론조사나 뭐 선거 결과를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를테면은 지식인 사회, 시민사회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시민의 입장에서 그 정치를 보고 시민이 주인인 정당이라는 시민혁명을 해 나간다면 이 생활정치 안에서 필요한 정책 부분들은 그 지식인 쪽보다 당연히 시민 자체 생산이 훨씬 더 현실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를테면 꼭 뭐 박사 여야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시민 누구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 제안하고 그 제안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토론을 하든지 그 온오프에서 다 이렇게 해서 생성해 나가는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을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참이죠. 그러니까 시민사회, 지식인사회 쪽에 그런 움직임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형태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 지식인사회에서 지지성명, 네.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좀 힘을 합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노동단체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뭐냐 이런 걸 좀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 시민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 그게 뭐 내년 3월이 될지 뭐 2월이 될지 혹은 더 늦을지 알 수는 없으나 일정한 시점이 되면 시민사회와 밀란과 지식인사회와 노동이 하나의 틀에서 모여서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예컨대 87년 국본 같은 형식의 뭔가가 뜰 수도 있는 걸까요? 네, 그거는 저는 지금 제안자의 한 사람이라서 제가 이걸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하겠고 그냥 그 이제 회원들의 의견이 이제 중요한데요. 네. 이 자체가 네. 다 강물로 해서 큰 바다에서 만나자는 거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회원들의 의견, 그러니까 이를테면 만약에 조직이 통합한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조직과 조직이 있어서 그걸 뭐 가운데서 만난다. 그래서 합치자. 뭐 이런 식의 거는 일단 회원들의 결의가 필요한 부분일 텐데, 일단 그 힘을 합쳐서 큰 힘을 보여주자라는 면에서는 뭐, 당연히 그 힘을 합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연석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야, 2012년 대선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지 거의 그 국민 하나 이렇게 축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설레임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트위터에 그런 의견을 올리셨던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한데 미국의 무브온이라는 단체 있잖아요. 오바마를 만들었던 그런 것처럼 이 밀란 운동도 예컨대 지금은 이 야권 단일 정당 그 민주적인 정당의 어떤 전국 정당화 여기까지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인데 그 AS, 그러니까 길게 AS가 하는 그 차원에서 좀 이 운동을 지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향후 계획이나 전망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당면 과제는 있긴 합니다만. 네, 뭐 1차 목표는 야권 단일 정당 창출이고 네. 2차 목표는 그렇게 해서 민주진보정부 수립이죠. 네. 이제 그 이후에도
시민 정치운동 조직체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많은 분들하고 이 제안을 같이 읽고 지적받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생긴 생각인 거죠. 그거는 이제 물론 그 참여정부에 대한 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2년 경선 끝나고 나서 노사모 전국대회에 노 후보가 오셔서 노래 한 자리 하시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뭐 하실래요? 그랬을 때 단 5초 만에 감시로 통일이 됐거든요. 얘기가. 그랬을 때 노 후보가 굉장히 황당해 하시면서 저를 쥐고 흔들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잘 알아들은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우리 경우에 2000년 초에 이런 인터넷에서 생겨난 준정치결사체 운동 이거는 정말 세계적인 모범이었고 그렇죠. 전 세계로 수출이 됐죠. 그런데 미국은 이를테면 하워드 딘의 팬클럽 같은 데서 무브원 쪽으로 이렇게 진화가 됐는데 우리는 안 된 거죠. 그때 이제 그 장 기자께서 참여연대 계실 때 2002년 끝나고 이제 한번 만나서 네, 얘기를 해봤지 않습니까? 참여연대는 이를테면 회원이 있고 상근 활동가가 있는 구조. 근데 노사모는 회원이 활동가인 구조. 활동력의 차이가 생기니까 어떻게 이제 이걸 접합해보나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 변화가 안 됐던 거죠. 조직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시민 정치운동 조직체를 시도는 해봤으나 안 된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사회적, 뭐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식인은 또 복잡하게 얘기하겠죠. 뭐. 대의민주주의에 허점이 있고, 뭐, 이거, 직접민주주의가 보가 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맞죠. 그런 게 필요한 건데, 그런 운동을 하자고 제안하면은 그 힘이 안 붙거든요. 뜬금없이 뭐 지금, 저 시민 정치운동 뭐야 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경우는 일단 12년 집권이라는 민정부 수립이라는 목표를 놓고 가는 거니까 이제 힘이 모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된 다음에 그 힘을 그 100만이 모였다 치고 이 안에서 새로운 정당이 창출됐다. 그래도 여기 다 따라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정당 설계 자체도 그 온과 오프, 돈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 이렇게 당원을 내수로 하고 그 바깥에 지지자 그룹을 또 놨거든요. 정당 설계 자체가.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형의 그걸 장점을 다 합치자는 뜻인 거죠. IT 강점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상 처음 나타나는 아름다운 정당을 설계를 해서 이렇게 제시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지지자 수준으로 멈추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당으로 안 들어가고. 그분들 경우에는 그냥 이 조직체를 유지하자.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참여연대는 띵크탱크고 전문 활동가 중심인데 네트워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희망제작소가 됐든 뭐 미래연이 됐든 그런 그 팀들하고 이 국민의 명령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시민 정치 운동을 계속하면 그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미래연도 좋고 또 이 국민의 명령도 생활정치권역에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착근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조국 교수가 얘기하시는 건 정말 반가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 정부 5년 동안에는 어차피 2인제 때문에 됐으니까 2002년엔 자기네들이 다시 찾는다라고 생각했다가 1대1로 졌잖아요. 그 후부터 조직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전엔 조선일보 혼자 뛰다가 이게 옆으로 동맹이 쓱쓱 붙잖아요. 그러고 뭐 뉴라이트 같은 조직체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뉴라이트 이런 데는 자기네 스스로 시민사회단체인데 정치적인 중립에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탄하게 연대 전선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그 연대 전선을 만들자 이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되고 굉장히 반가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시민사회부터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지식인, 정당 이 모두 다의 연대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고 야권 단일 정당이
창출이라는 것은 그 방향 안에서 아주 핵심적인 제도 안에서 대의할 정당을 이 연대 안에 같이 합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마 이제 이 밀란 운동이 계속 3만, 5만, 10만 이렇게 네. 예, 포인트별로 이렇게 그 인터뷰를 또 하고 이렇게 될 텐데요. 네. 그때마다 조금 더 발전된 얘기들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직업은 원래 배우잖아요. 네. 사람들은 아마 저희 기억하시겠지만 일산에서 우리 생선구이 먹으러 갔을 네. 때 네. 옆에 아줌마들이 막 무성근이다 막 이랬던 거를 예, 네. 기억하실 텐데요. 그 팬들이 있잖아요. 영화에서 만나고 싶은 네. 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고 싶은 이런 팬들이 있을 텐데 그 오키의 영화 이후에 작품이 예? 없으신데 당분간은 그럼 이게 운동가로만 이렇게 전업을 하시고 작품은 안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예, 처음에 이거 봉기를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 약속된 것만은 하고 그 후에 새로운 일은 잡지 않겠습니다. 이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누군가는 그게 효과적이지 않은데 그냥 출연하면서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 얘기를 한 상태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도저히 지금 다른 시간을 낸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이제 이게 좀 더 탄력이 붙고 내년 이제 3월쯤 되면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도 이미 역할 분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토론은 김두수 씨가 전담하고 사무는 이제 최민식 하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게 좀 더 많이 나뉘어지면 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긴 하겠지만 아마 그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절히 하고 싶죠. 그러고 제가 이제 2001년, 2년 이때 2년 정도 그때 이렇게 딱 쪼개서 이제 2년을 그 일을 한 건데 그때는 제가 복귀할 때 제가 연기자로서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상상을 못하고 일을 했었고 지금은 그거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연기자로 복귀한다든지 뭐 다시 연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감성 찾는 게 그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코믹 연기 한번. 그래서 코믹은 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칠수만수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건 네. 워낙에 작가가 뛰어난 작가가 상황이 웃기니까 웃긴 거고요. 제 스스로 이렇게 재담을 한다거나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아침에 일찍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굉장히 건강히 이 일을 하면서 쇠잔해지시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홍삼이라도 예. 아니, 많이 이제 보약도 한의사분이 보내주시고 야. 또 이제 거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자꾸 많이 갖다 주시고 해서 그런 거는 부족하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강연을 한다거나 연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금 한 70며칠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연설문을 써주는 분이 계신 게 아니라서 전부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뇌가 잘 안 그러니까 머리가 사고가 정지되는 거죠. 어느 순간 딱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하겠고 그런 현상이 딱 두 번 있었는데 지난번에 엊그제는 굉장히 정말 땀이 쫙 나면서 한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도 땀이 막 흐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나가시면 쓰러지실까봐. 아니 괜찮아요. 예. 그것만 좀 이제 조절이 되면 딴 육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만큼 헌신하는 분이 있었나 정치권에 물론 문화예술계에도 그런 것 같아서 앞으로도 선생님 많은 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금치 콘서트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금치에서 만납시다. 11월 13일입니다.